전기요금, 수도요금, 병원비까지 모든 스마트폰으로 처리한다는데 아직도 은행 창구부터 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 마음속으로 한 번쯤 되뇌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웬만한 일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된다고들 하지만 막상 하려면 뭐가 뭔지 헷갈리고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공과금이나 보험금처럼 돈이 오가는 문제는 실수할까봐 더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런데요, 딱 한 번. 이 영상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은행 안 가고 줄 안 서고 스마트폰 하나로 공과금 납부와 보험금 청구까지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나는 이런 거 못해 하시다가 지금은 병원 다녀오신 당일에 바로 스마트폰으로 실비 청구까지 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 납부는 물론이고 병원비, 보험금 청구까지 속 시원하게 끝내는 방법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공과금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우선 매달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는 종이 고지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은행 갈 날을 따로 정해서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이 고지서 안에 아주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네모나게 생긴 그림, QR코드라는 것입니다. 이 네모난 그림이 바로 은행 창구 직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마법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모든 과정이 이 네모난 그림 안에 전부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마법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다들 사용하시죠? 멀리 사는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과 사진도 주고받고 친구들과 안부도 물으시는 바로 그 카카오톡입니다. 일부러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 안에 이 모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드시고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늘 보던 친구들 이름이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화면 맨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람 모양 그림도 있고 말풍선 모양 그림도 있고 마지막에 점 3개가 나란히 찍힌 그림이 보일 겁니다. 바로 그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좋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위쪽에 지갑 모양 그림과 함께 숫자가 보이고 그 옆으로 송금, 결제 같은 글자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톱 바퀴 모양 설정 버튼 아래 옆에 네모 상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코드 스캔이라는 글자와 함께 네모난 카메라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가 갑자기 켜져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법의 열쇠 QR코드를 읽는 창입니다. 이제 준비해 두신 전기요금 고지서를 카메라 앞에 비춰보세요. 고지서에 인쇄된 네모난 QR코드를 화면 안에 네모난 선에 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화면에 꽉 차게 코드를 넣으셔야 합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화면 안에 QR코드를 맞추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힘들게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납부 마감일은 언제인지, 심지어 우리 집 고객 번호까지 화면에 저절로 착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나 편리해진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온 금액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맞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하시고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돈을 쓸 수 없도록 설정해둔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거나 지문으로 확인만 해주면 납부 완료라는 반가운 글자와 함께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모든 시간이 단 1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QR코드만 있다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집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2번 납부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똑똑한 스마트폰은 이미 납부된 고지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 우리가 또 스캔을 하면 이미 납부된 고지서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말고 토스라는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토스 앱을 켜고 오른쪽 아래 전체 버튼을 누른 다음 공과금 내기라는 메뉴를 찾아서 똑같이 고지서에 QR코드를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앱을 쓰시든 방법은 같으니 여러분께서 더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서두를 필요도 없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 힘들게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내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중요한 집안 살림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공과금 납부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비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 다녀오신 후 꼭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거나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실비보험 청구는 한 번만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만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팩스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비 실비보험 청구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감기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진료비 12,000원과 약값 8,000원을 결제하셨다고 할게요. 보통 이럴 경우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병원에서 나올 때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비보험 청구용 서류 좀 주세요. 그러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 약국 영수증 등을 챙겨줄 겁니다. 이 서류들을 꼭 잘 챙겨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짜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서류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카카오톡을 켜신 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3개짜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란색 바탕에 있는 카카오페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메뉴를 누르면 아래쪽에 병원비 청구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병원비 청구하기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부터 보험금 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그리고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을 이용해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청구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대부분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전체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누가 병원에 다녀왔는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본인이 다녀오셨다면 본인을, 14세 미만의 자녀가 다녀온 경우라면 자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사 중에서 여러분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험사를 선택하고 나면 간단한 청구 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 칸에는 너무 어렵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 약국 처방, 운동 중, 발목 염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진단명이나 의학 용어를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받은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사진 올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켜지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류는 빛 반사가 없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촬영합니다. 둘째, 글자가 잘 보이도록 화면 중앙에 맞춰 촬영합니다. 셋째, 만약 이미 사진을 찍어 두셨다면 앨범에서 선택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모든 서류는 1장씩 따로 찍으셔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 약국 영수증 이렇게 3장이 있다면 각각 1장씩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사진 등록이 끝났다면 이제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없다면 계좌 추가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좌까지 등록하셨다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바로 오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 신청이 잘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스스로 병원비 청구를 하셨다는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 실제로 며칠 내에 보험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앞으로 더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간에 뭔가 잘못 눌렀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페이의 보험 청구 서비스는 이전에 진행하던 화면을 기억하고 있어서 중간에 앱을 껐다가 다시 들어와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등록까지만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중단되었다면 다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지갑 페이, 보험, 메뉴로 진입하면 이전에 하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나거나 진행이 막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안에서 고객센터에 연결하는 방법은
보험 메뉴 화면 가장 아래쪽에 도움말 혹은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은 채팅으로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로도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서 모바일로 보험금 청구하다가 막혔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요즘은 보험사들도 시니어 고객님들의 모바일 청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용 상담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이어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건 시험도 아니고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딛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빠르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다녀오신 날 바로 스마트폰으로 실비 청구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은행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공과금도 납부하고 병원비도 신청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만 따라 해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고지서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스스로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다음부터는 겁먹지 않고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50에서 70대 이상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이미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문을 여는 방법을 하나 배워 가셨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공과금 납부 때문에 은행에 다니시거나 병원비 청구를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한 분 더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용기 내서 한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괜찮았다면 짧게라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직접 해보신 경험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려웠던 점, 혹은 혼자 해내셨던 이야기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추석 명절 전에 꼭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는 우리가 몰라서 못 받고 있던 정부 지원금 총정리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노후가 세상 가장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